안녕하세요. 트리플 H입니다. 오늘 8월 18일 현재 시각 오후 7시를 지난 시간이고요. 오늘도 한번 관심 종목들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종합지수부터 먼저 보고 가겠습니다. 일단 코스피고요. 코스피 어제 3100 정도 라인을 찍어드렸는데 오늘 다행히 반등이 나왔습니다. 0.5%의 작은 반등이긴 한데 그래도 하락에 브레이크를 걸어주는 느낌이라 그나마 다행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직 안심하긴 이른 게 진짜 반등은 아니죠. 일단 오늘은 기술적 반등이고 진짜 반등이 나오려면 좀 더 강하게 나와줘야 하고 그리고 또 외국인의 수급도 들어와줘야 되는데 코스피의 경우 외국인 이탈이 아직 지속되고 있습니다. 일단 그리고 무엇보다 회복을 해서 이 노란색 선인 21선을 회복을 해줘야 그때부터 안정권에 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아직까지 3100까지 열려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아직은 보수적으로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코스닥을 한번 보겠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993까지도 열려있을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다행히 반등이 나왔습니다. 코스피보다는 그래도 코스닥이 좀 더 강하게 전일 크게 하락을 해서 그런지 반등이 나오는 모습이지만 최근 이틀간의 하락에 대비해서 아직 그렇게 큰 반등은 아니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브레이크를 걸었다는 것에 하락에 브레이크를 건 거에 대해서 어, 그 정도로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내일도 이어서 추가적인 상승 크게 이루어진다면 그때부터는 이제 추세를 다시 돌리는 모습을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종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모바일 어플라이언스고요. 어, 모바일 어플라이언스고요. 모바일 어플라이언스의 경우에는 제가 라인을 이 정도에 그었었죠. 중요한 라인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때 지지받고 여기서 저항을 줬던 계속해서 저항을 줬던 그리고 이번에 내려갈 땐 지지를 받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결과적으로 오늘 차트를 살펴보면 어제 종가에서 이 라인에서 끝났습니다. 근데 오늘 갭 하락을 해서 시작을 한 뒤 다행히 이 라인 4,350원 정도의 라인 위에서 종가를 맞았습니다. 비록 기간은 이탈한 모습을 보이긴 하지만 아직 외국인은 그래도 매수를 유지하고 있고요. 일단은 이 라인을 이탈하지 않는 이상은 좀 더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거래량이 기존에 비해서 지금 최근에 관심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키다리 스튜디오입니다. 모바일 어플라이언스의 경우에 며칠 동안 이 가격을 지켜주지 못하고 계속해서 내려간다면 관심 종목에서 삭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키다리 스튜디오입니다. 키다리 스튜디오의 경우에 다행히 제가 앞서 그려드렸던 이러한 저항을 줬던 자리 그리고 큰 상승을 이끌어내고 그리고 또 지지를 줬던 자리 이 라인을 다행히 이탈하지 않고 오늘 반등이 나왔고요. 보시면 윗꼬리를 길게 달았는데 분봉으로 보시면 중간에 이렇게 잠깐 들어갔다 나가는 흔적이 있습니다. 아마 매집으로 보이고요. 어떠한 세력의 매집일 것이고 혹은 어떠한 단타 동호회에서 일시적으로 파동을 만들어냈을 수도 있습니다. 일단 크게 중요한 부분에 대한 윗꼬리는 아닌 것 같고요. 수급도 보시면 외국인도 들어오고 있고 기관도 다시 매수 쪽으로 방향을 튼 그래프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마찬가지로 해당 라인 이탈 전까지는 좀 더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솔트룩스입니다. 솔트룩스의 경우 마찬가지로 여기서 저항을 줬던 자리 그리고 큰 상승을 이끌어냈던 자리 더 중요 라인이라고 31,000원 정도를 제시를 해드렸는데 일단 오늘 개파락으로 시작해서 상승으로 끝나긴 했지만 그래도 해당 자리를 지지받진 못했습니다. 일단 오늘 뚫으려는 시도는 있었고 31,000원 정도면 여기죠. 딱 오늘 뚫으려는 시도 있었지만 저항을 한번 받았네요. 31,000원에서 정확하게 31,000원에서 저항을 받고 일시적으로 뚫어주는 척을 하면서 단타 개미들을 꼬시고 물량을 이렇게 넘긴 모습이죠. 그러고 나서 이렇게 횡보를 하다가 그대로 종가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네, 일단은 수급적인 측면에서 외국인이나 기관의 경우 약간 매도 쪽으로 살짝 돌아선 모습이긴 한데요. 아직 거래량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 이때 들어온 거래량이 나가는 적은 없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지 라인을 이탈하는 경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정말 세력들이 나갔을 경우, 이 경우에는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빼기 마련이죠. 두 번째의 경우 이런 식으로 페이크를 주는 경우, 제 생각에 아마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페이크일 거라 생각이 되고, 페이크인 경우에는 이 지지선을 이탈하고 한 3일 정도 안에 다시 이 라인을 회복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목요일 금요일 지켜보시고 이 가격을 회복을 안 한다 싶으면 관심 종목에서 삭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직은 긍정적인 모습으로 보여지고요. 지수가 내일도 반등을 해준다면 쉽게 탈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대성창투입니다. 대성창투의 경우 제가 3,560원 정도의 라인을 그려드렸는데 금일 정확하게 시가가 그 가격 3,565원에서 형성이 되었고 반등이 나왔습니다. 네, 다행인 부분이고요. 여기서 이 지지선을 이탈한다면 황금선까지 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다행히 해당 지지선에서 반등이 나와주었습니다. 일단 여기서 지속적으로 반등을 할 수 있을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1차적으로는 5일선 저항을 계속 받으면서 내렸기 때문에 5일선을 뚫어주는 게 급선무이고 21선 위로 안착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올라서 21선 위로 안착을 해준다면 다시 한번 큰 시세를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성창투와 이제 비슷한 섹터로 분류되고 있는 아주 IB 투자의 경우 황금선 근처까지 왔고요. 다행히 이 친구도 오늘 반등을 받았고 14%까지 올랐다 8% 종가를 맞이했습니다. 수급도 들어오고 있고요. 외국인이 많이 들어왔죠. 이와 비슷하게 대성창투도 비슷한 섹터를 엮이기 때문에 외국인이 들어오고 있고 네, 따라서 좋은 영향 받아서 같이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성창투의 경우 엮여있는 섹터가 많기 때문에 뭐 크래프톤, 야놀자, 두나무 뭐 여러가지 엮여있는 게 많기 때문에 어떠한 호재를 달고 올라갈진 모르나 호재를 달고서 금방 반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해당 3,565원 이탈 전까지는 한번 지켜보시도록 하시죠. 다음은 제노코입니다. 어저께 비록 2% 넘는 하락을 했지만 전혀 문제될 게 없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실제로 오늘 어제 하락을 했냐는 듯이 5% 넘게 상승을 해주었습니다. 21선 이탈하지 않는 이상은 일단 단기적으로 상승 추세는 계속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거래량도 기존에 비해서 현저하게 늘어서 유지가 되는 것이 보이시죠? 굉장히 좋은 모습입니다. 이제 상승을 준비하는 모습이라고 보이고요. 제노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 라인쯤이죠. 61,000원 정도 이때 고점 그리고 또 횡보를 하다 다시 이때 고점. 또 크게 보시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또 이제 이 상단을 돌파하는 흐름을 보일 것이고 돌파한 후에 그대로 날아갈지 아니면 돌파하고 다시 눌렸다 박스권 상단을 지지를 받고 다시 이렇게 N자형으로 갈지는 알 수 없으나 일단은 한 번 더 이 61,000원 라인을 돌파하려고 시도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좀 더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텔레치스고요. 텔레치스의 경우에는 이 볼린저 밴드 하단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빨리 벗어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 하단이 뚫릴 경우 황금선까지 내려올 수 있다고 말씀을 여러 번 드렸었는데 실제로 오늘 저가로 황금선까지 내려왔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오히려 좋은 게 황금선의 지지를 확인하고 올라가는 셈이 되는 것이고 또 밑꼬리가 길기 때문에 좋은 캔들입니다. 또한 외국인도 들어오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오늘 텔레칩스의 자회사인 칩셋 미디어가 뭐 세계 10대 반도체 회사 뭐 공급 계약을 맺는 호재가 있었죠. 그와 관련해서 텔레칩스도 영향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일단 여기서 황금선 이탈하지 않는 이상은 이제 상승 추세로 바뀌는지 확인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아직 큰 이탈이었기 때문에 보시면은 뭐 이 정도 되는 이제 이 정도 되는 박스권 안에서 이렇게 횡보를 하면서 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시 한번
박스권 상단을 향해서 2만원 정도를 향해서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이 황금선에서 지지를 받은 점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여지네요. 일단 그래도 오늘 기술적 반등일 수 있으니 한번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황금선 이탈되지 않는 이상을 지켜보도록 하고, 황금선 이탈될 경우 2, 3일 안에 회복하지 않으면 페이크 이탈이 아닌 진짜 이탈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렇게 되면 관심 종목에서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윌링스입니다. 윌링스 같은 경우에 오늘 큰 상승을 보여주지는 못했지만 외국인 수량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유지가 되고 있죠. 그리고 또 60일선을 계속 지지하면서 올라가는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윌링스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이때 지지 라인, 그리고 이때 저항 라인, 또 저항을 줬던 라인, 그리고 큰 상승의 시작 부분, 이 중요한 라인을 깨기 전까지는 흐름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윌링스의 경우에는 황금선 밑으로 내려와서 횡보를 한 뒤 상승하라고 바로 날아간 게 아니라 이렇게 조정을 주면서 날아가는 모습이죠. 황금선 정도까지, 황금선에서 지지를 받고 이렇게 박스권 상단이기 때문에 황금선 지지를 받고 날아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알죠. 제가 말씀 잘못 드렸습니다. 현재 박스권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어 있죠. 여기서 이런 박스권이 있었기 때문에 박스권 돌파한 후 박스권 상단 테스트, 지지 테스트 후 날아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아직은 시나리오에서 이탈된 바가 없습니다. 이 라인에서 지지를 받고 올라가주면 제가 생각하던 시나리오와 같은 모습으로 움직인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라이프 시멘틱스입니다. 라이프 시멘틱스의 경우에는 해당 라인 12,850원 정도 라인을 지켜주면 좋았을 텐데 일단 금일 이탈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페이크 이탈인지 진짜 이탈인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일단 1차적으로 거래량은 실리지 않았고요. 긍정적인 모습은 외국인 수급이 들어왔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페이크 이탈로 보이고, 페이크 이탈의 경우 며칠 내로 다시 한번 이 라인 위로 올라와 줘야 합니다. 그 점을 한번 함께 보시면서 한번 함께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이렇게 일목균형표가 있는데, 일목균형표에서 이 라인에서 이 일목균형표가 얇아지는 라인, 이 라인에서 하락으로 뚫리지 않고 지지를 받는다면 이 상승 구름대를 따라서 좋은 상승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좋아하는 신규 상장주 하락 후 횡보, 매집 후 상승, 그리고 박스권, 마찬가지로 이렇게 박스권이 형성되어 있죠. 이 해당 박스권 돌파 후 이렇게 박스권 상단 지지를 확인하는 지점이고요. 좋은 지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지점이 아주 매수하기 좋은 지점인 게, 여기서 이탈할 경우에는 이 박스권 지지 라인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매수를 해보셔도 되고 분할 매수를 하셔도 되고, 그게 아니라면 이 라인 기준으로 해서 한 2, 3일 정도 내에 이탈이 회복되지 않는다 하면은 짧게 손절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매집 후 돌파 후 지지 확인하고 갈 경우에는 큰 상승이 일어나기 때문에 손실 대비 손실 감소하는 것 대비 큰 상승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자리이지 않나 하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다음은 크래프톤입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게 크래프톤과 또 카카오뱅크 둘 다 아직 상승 여력이 남아있고, 그리고 장기적인 추세보다는 단기적으로 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오늘 카카오뱅크가 좋은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장초에 좋은 상승을 보여주었지만 장 막판에 무지막지한 급락이 나왔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아직 좋은 추세였긴 하나 어디가 천장인지는 모르고, 또 시총이 큰 종목이 이렇게 크게 올랐고, 또 MSCI 지수 편입이라든가 코스피 200 편입이라든가 이슈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언제 재료 소멸로 떨어질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조심해서 단기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고 어제도 말씀드렸었습니다. 크래프톤도 마찬가지고요. 카카오뱅크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이 라인 돌파하면 이제 신고가였기 때문에 크게 한번 상승을 줬다가, 못해도 이날의 시가 이 정도는 지켜줘야 앞으로 단기적으로 더 상승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일단은 거래량이 어느 정도 실리면서 내려왔기 때문에 좀 부담스러운 자리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외국인이랑 기관은 아직
수량을 많이 가지고 있고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때문에 마찬가지로 관심 종목으로 아직 두시되 중장기적인 상승보다는 단기적인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크래프톤도 마찬가지입니다. 카카오뱅크처럼 언제 떨어질지 모릅니다. 이때의 상승, 제가 오늘 이 상장 첫날에 종가를 회복을 해주면 그 다음에는 이 라인까지 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실제로 오늘 회복을 해주었고, 그래서 큰 상승이 나와서 실제로 이날의 고점 48만원이죠. 오늘의 고점 48만원입니다. 딱 정확하게 여기까지 시도를 했었죠. 하지만 살짝 밀린 모습이고, 만약 이 가격대를 돌파를 다시 한번 시도를 해서 성공을 한다면 일시적인 파동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마찬가지로 단기적인 관점으로만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떠한 호재나 악재가 뜰지 모르기 때문에 신규 상승 중, 그리고 또 차트가 몇 개 없기 때문에 아직 지지 라인이나 이런 게 잘 형성이 되어 있지 않아서 어디가 천장이고 어디가 바닥인지 모르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다음으로는 관심 종목으로 한 종목 더 편입을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DMS고요. OLED 디스플레이 관련주죠. 일단 차트를 보시면 224일선을 밑으로 뚫어줬습니다. 그리고 횡보를 하고, 그리고 다시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큰 상승이 나왔고 황금선을 뚫어줬고 지금 다시 내려온 모습이죠. 앞에서 여러가지 신규 상장주들에서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박스권이 한, 다시 그려보겠습니다. 박스권이 이 정도 라인쯤 되죠. 이 정도 라인에서 하단으로, 이 정도는 살짝 이탈했다 치고, 이 정도 박스권에서 이렇게 U자 모양으로 매집을 한 모양인데, 박스권 상단을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크게 돌파 후, 그리고 이 황금선을 뚫고서 큰 상승이 나오는 듯 했으나 이제 다시 한번 하락을 해주고 있지만, 이렇게 박스권 상단 부근에서 지지가 나오면서 이 상단 지지를 확인하고 다시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한번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수급 또한 외국인도 살짝 팔긴 했지만 이 하락한 거에 대비 상승할 때 매수한 거 대비 이 하락할 때 판 게 그렇게 큰 물량이 아니죠. 또한 기간 또한 계속해서 모으고 있기 때문에 한번 관심 종목으로 두고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요. 내일도 좋은 시장, 오늘처럼 또 지수가 반등하는 시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트리플 H였습니다. 감사합니다.